withdrawal by the small missiles? No, I'm not. I am personally not. I believe that they violated UN resolutions with the short-range missile launch.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좀 더 위협적인 이제 탄두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꼬박 한 달 전 북한은 호도반도 일대에서 2발, 5일 뒤에는 평북 구성에서 2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죠. 혹여라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할 것이 우려돼 한미 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발사체의 진실이 누군가에 의해 폭로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 누군가라는 사람, 미국의 아주 저명한 안보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네. 이 발사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 앞부분에 500kg짜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미사일이다라는 내용을 폭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미사일 자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과 어떤 발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상의 발사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제임스 마틴 비 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이번에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한 사전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2018년도 2월 8일 날 열병식 때 등장했던 KN-23 그 미사일과 동일 기종으로 일단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 스칸다르와는 또 이거 다른 차원의 어떤 미사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탄두를 한 500kg 정도 되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450km를 비행할 수 있다. 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요. 이 500kg 핵탄두를 어떻게 실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1톤 이상의 핵탄두를 500kg으로 줄여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이른바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미 당국은요. 핵탄두 소형화 완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죠. 소형화 경량화 능력을 500톤 이하까지로 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 assess as the commander there that it's the prudent decision on my part to assume that he has the cap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and put it on an ICBM. And I have the ability today. 자, 핵탄두. 미사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부품이죠. 저희 스튜디오에 몇 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자랑하면서 공개했던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2016년도 북한이 공개한 ICBM용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인데요. 그대로 저희가 재현한 모형입니다. 동그란 플루토늄 구 모습인데 단면을 자르면 이렇습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이 내부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신 대표님. 자, 결국에 지금 이 모습, 공개했던 이 모습과 단면을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핵탄두 소형화에 북한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미 당국이? 한미 당국뿐만 아니고 네. 모든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13년 즉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소형화에 성공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면을 보면 삼중수소, 리튬, 프로토늄 239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삼중수소는 핵 융합을 도와주는 그 촉진제고요. 그래서 수소폭탄처럼 또는 증폭 핵분열단처럼 뭔가 폭발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겁니다. 리튬6는 폭발을 할 때 삼중수소를 또 재생산시켜주는 네. 그런 촉진제고요. 프로토늄 239는 이제 핵 융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폭발 렌즈 기폭제입니다. 저게 이제 보통의 증폭 핵분열탄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저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500kg 정도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거 이 정도면 500kg 정도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그 발사체의 추진력을 테스트하는 기준이 1톤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500kg으로 이렇게 핵탄두를 만드는데 북한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 이 500kg짜리 탄두라면 지금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에는 다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 1톤이라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네. 북한이 핵미사일로 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됐던 게 바로 노동미사일입니다. 네. 그 노동미사일의 핵탄두가 1톤에서 1.2톤 정도, 1.3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북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스커드 B형, 스커드 C형 그리고 스커드 ER이 있는데 스커드 C와 ER 같은 경우는 500kg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커드 ER은 500kg이고 또 이번에 보여준 그 풀상륙 발사체라고 하는 그것도 500kg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스커드 ER을 개발을 해서 다량으로 기습 발사를 보여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500kg 핵탄두를 장착을 하고 날아오르는 실험을 했다라고 본. 그러면 북한이 보유한 웬만한 미사일에는 저 500g짜리 핵탄두를 달면 우리 한반도는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사거리가 지난번에 쐈을 때 420km 날아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대부분 다 사정권에 들어오죠. 근데 무게를 말씀하셨는데 저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한 200km에서 300km 사이입니다. 더 축소된. 그렇죠. 그러다가 핵탄두죠. 저게 다가 아니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 네. 그게 한 100km 나갈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열 장치가 앞에 붙어 그걸 다 합쳐서 500kg. 합쳐서 500km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건 한 200km 정도. 이 지금 핵탄두에 들어가는 핵분열을 담당하는 이 구의 무게는 한 200-300km. 200-300km 그리고 정도. 배터리라든가 다른 장치들이 포함되면서 탄두의 무게가 500kg까지 이루어진다. 자, 지난해 2018년이죠. 북한은 열병식에서 KN-23 지난 5월에 쏘아 올렸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정 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너무 쏙 빼닮아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라고 저희가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발사 영상 속에서도 그 모습은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폭로한 제프리 루이스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요. 영감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에서 얻었지만 기술 자체는 북한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부분이 독자 개발을 했다는 건가요? 모양만 똑같다고요? 모양이 거의 흡사한데, 네.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이제 날개, 우리는 네. 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핀, 즉, 날개 부분이 약간 형상이 다르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네. 지금 영감은 거기서 얻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영감을 거기서 얻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요소를 따오지 못하면 특히나 이제 편심 탄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은 영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심탄두 비행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격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고고도로 가지 않고 저공으로 가고도 충분한 사정거리를 낸다든지 또 한 번 더 꺾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격을 힘들게 하는 변칙 비행인데 그런 것을 영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기술까지도 러시아의 기술을 불법으로 데드카피를 했던지 아니면은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았던지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러시아에서 이제 실제로 실물을 주거나 했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직접 줬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그냥 겉모양만 보고 흉내를 냈느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핵심 기술은 다 구현을 했다. 네, 아마도 러시아의 국방 과학기술원을 이렇게 해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다라고 폭로된 이 무기를 작은 무기일 뿐이다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는데 그저 김정은 위원장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프리 루이스 박사의 분석이 맞는다면요. 어마어마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s going, and intelligent people agree with You're me. not bothered at all by the small missiles. No, I'm not. I am personally not. Do you believe that they violated UN resolutions with the short-range missile launch?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All I know is that there have been no nuclear tests.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And I think that someday we'll have a deal. I'm not in a rush. 미국 조야에서는요, 이미 북한의 핵 증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in the meantime, the president keeps saying he's not in a rush. And he ought to be a little bit in a rush. The kind of test North Korea did the other day is a way they could learn certain things that then could be introduced into longer range. We ought to press for a deal because North Korea is using time to increase the amount of fissile material it has to test like they did the other day.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 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가서요,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냐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근데 제프리 루이스 박사의 분석대로라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 신형 미사일이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이어져 왔던 이 북한 핵 문제가 2017년 상황으로 원점으로 이제 돌아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스칸데르와는 많이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 남북 군사 상황은 어느 때보다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루이스 박사의 이 평가에 보면 저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 있겠죠. 저게 북한에 쏴서 네. 미국까지 날아갈 미사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도 있고, 네. 저게 이제 더 개발돼서 만약에 사거리가 늘어난다면 일본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낙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벌써 국방장관 대행하는 분,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이제 볼튼 안보보좌관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 다 탄도 미사일이고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현재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